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번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공항 보안대를 지나 가볍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직원이 손을 들며 여러분을 부릅니다. 손님, 이 캐리어 규격 초과입니다. 평소엔 아무 문제 없던 그 캐리어가 오늘따라 벌칙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체크인 스티커가 붙고 마음은 조급해지고 여행 시작부터 괜히 기운이 빠지는 순간입니다. 사실 이 장면, 2026년이 되면 수많은 여행객에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 세계 항공사들이 기내용 수화물 규정을 크게 강화하기 때문이죠. 크기, 무게, 배터리까지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모든 짐이 새 기준에 따라 다시 평가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조금 바뀐 규칙 정도가 아닙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방식 자체를 새로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규정 하나만 놓쳐도 시간, 돈, 심지어 소중한 짐까지 잃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 50대 이상 시청자분들은 예전엔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까다로워졌지? 하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인 기내용 캐리어 크기 표준화입니다. 2026년부터 전 세계 기준이 22-14-9인치, 즉 56-36-23cm로 통일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바퀴, 손잡이, 튀어나온 주머니까지 눈에 보이는 돌출 부위는 전부 크기에 포함됩니다. 예전처럼 살짝만 밀면 들어가요 라는 건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미 시중에 있는 캐리어의 60%가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수년 동안 잘 써온 캐리어도 검사대 앞에서는 빨간불이 뜰 수 있다는 거죠. 최근 공항에서는 철제 틀 대신 센서가 달린 자동 스캐너로 짐 크기를 측정하는데 1cm만 초과해도 바로 화면에 크게 표시됩니다. 줄 서 있는 사람들의 시선까지 느껴지면 괜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집에서 캐리어를 꺼내 줄자로 정확하게 재보세요. 바퀴, 손잡이 절대 빼먹지 말고요. 조금이라도 넘는다면 항공사에 따라 35, 100달러의 추가 요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요즘엔 2026 규격 인증, 캐빈 어프루브드라고 표시된 제품들이 나오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작은 팁 하나, 여행 베테랑들은 항상 캐리어는 브랜드보다 규정 준수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가장 비싼 캐리어는 공항에서 못 쓰는 캐리어니까요. 이제 두 번째 규칙, 바로 무게 기준 강화입니다. 사실 크기보다 더 많은 분들이 걸리는 부분이 바로 이 무게 문제입니다. 내 캐리어는 작은데 왜 무게가 초과됐지? 하고 당황하는 일이 빈번해질 거예요. 2026년부터 대부분의 항공사는 기내용 수화물 무게를 8, 17즉 약 17, 22파운드로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듣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노트북 하나, 운동화 한 켤레, 세면도구만 넣어도 금방 초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시청자분들은 여행 시 혹시 몰라서 챙기는 짐이 많아 무게가 쉽게 늘어나죠. 더 큰 변화도 있습니다. 항공사는 이제 승객의 양심을 믿지 않습니다. 셀프 체크인 기계와 수화물 드롭 카운터에 자동 무게 측정 장치가 설치돼 캐리어를 올리는 즉시 무게가 기록됩니다. 무게가 기준을 넘으면 탑승권을 받기도 전에 경고창이 뜨죠. 어떤 항공사는 아예 탑승구 앞에서 다시 한번 무게를 재기도 합니다. 이름이 호출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방을 저울에 올려야 하는 상황도 생기는 거죠. 이건 불편함을 넘어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베테랑 여행자들이 말하길 무게는 돈이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무게가 늘면 연료가 더 들고 그러면 수익을 위해 추가 요금을 받을 명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결책도 분명합니다. 10,000원 되면 구할 수 있는 작은 휴대용 저울 하나면 됩니다.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직접 가방을 재보세요. 기준에 가까우면 가장 무거운 물건부터 몸에 착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무거운 운동화나 청바지, 자켓은 입고 이동하면 가방 무게가 훨씬 가벼워지죠. 지고 가체가 그래다는 여행 고수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여행 가방은 내가 3번 이상 사용할 물건만 넣는 것. 혹시 몰라 챙기는 물건은 대부분 현장에서도 필요가 없거나 현지에서 조금 사도 되는 것들입니다. 짐을 줄이면 몸도 가볍고 여행 기분도 훨씬 편해집니다. 2026년부터는 가벼운 가방이 곧 가벼운 마음입니다. 불필요한 스트레스 없이 공항을 통과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무게 관리를 습관처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규칙, 바로 개인 휴대폰 규정 강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 가방은 그냥 들고만 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2026년부터는 이 부분도 꽤 엄격해집니다. 개인 가방은 반드시 좌석 아래에 완전히 들어가야 하고 조금이라도 튀어나오면 바로 반려됩니다. 공식 기준은 45대 35대 20cm, 즉 18대 14대 8인치죠. 예전처럼 가방 한쪽 모서리가 살짝 걸쳐 있어도 봐주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 규정이 강화된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여행객이 사실상 두 개의 기내용 캐리어를 들고 타며 혼란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좌석 아래 공간이 정해져 있으니 조금만 초과해도 승객 전체 흐름이 막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죠. 특히 작은 지역 항공기의 경우 좌석 아래 공간이 정말 좁아서 노트북 가방 하나도 꽉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종마다 공간 차이가 큰데 규정은 기종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게 문제이자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단단한 형태의 가방보다 부드러운 소재의 가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소프트 타입 가방은 살짝 눌러도 공간에 맞게 들어가지만 하드 케이스나 두꺼운 가방은 조금만 커도 절대 들어가지 않거든요. 여행 고수들은 주로 가벼운 나일론 백이나 컴팩트 백팩을 사용해 공간을 유연하게 조절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은 가장 소중한 물건은 반드시 개인 가방에 넣는 것입니다. 여권, 약, 노트북, 보조 배터리, 값비싼 전자기기 등 꼭 필요한 물건은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탑승구에서 갑자기 기내용 캐리어가 꽉 찼으니 짐을 맡겨야 한다고 안내하면 여러분은 큰 캐리어를 넘겨야 하고 그 안에 중요한 물건도 함께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규정 변화는 조금 번거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여행 중 정말 필요한 것만 가까이 두라는 신호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더 편해집니다. 준비만 잘하면 오히려 더 가볍고 안전한 여행이 되거든요. 이제 네 번째 규칙,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액체 규정 변화입니다. 이건 반가운 소식과 까다로운 소식이 함께 있어요. 2026년부터 일부 공항에서는 새로운 CT 보안 스캐너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100ml 제한 즉 3일, 1 규칙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작은 통에 샴푸를 덜어 넣고 지퍼백을 챙기고 검사대에서 허둥대는 일이 줄어드는 거죠. 이런 변화는 특히 50대 이상 여행객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병에 일일이 옮기다 보면 손도 바쁘고 마음도 급해지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큰 국제공항 예를 들면 애틀랜타, 댈러스, 덴버 같은 곳은 이미 새로운 장비가 도입됐지만 중소규모 공항은 아직 몇 년은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지는 큰 공항이라 액체를 그대로 통과했는데 환승지에서 다시 규정이 살아있어서 소중한 화장품이 압수되는 일도 실제로 빈번히 발생합니다.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2026년 여행의 황금 규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액체는 꺼내기 쉽도록 위쪽에, 공항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투명 파우치에 액체류를 넣어두고 필요할 때 바로 꺼낼 수 있어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고수들이 강력 추천하는 방법은 고체 제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고체 샴푸, 고체 향수, 고체 비누 이런 제품은 액체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훨씬 간편하고 새 규정이 미완성된 상황에서도 마음 편하게 통과할 수 있죠. 공항 보안대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마음이 괜히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시선이 느껴지고 설명하느라 기운이 빠지죠. 그래서 출발 전에 사용하는 공항의 장비 현황을 한 번만 검색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훨씬 여유로운 여행이 됩니다. 작은 준비 하나가 여행 전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제 다섯 번째 규칙, 바로 전자기기와 배터리 규정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많이 걸리는 숨은 함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태블릿, 보조 배터리처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기가 문제를 일으키면 여행 전체가 흔들릴 수 있죠. 2026년부터는 보안 요원이 전자기기의 전원이 실제로 켜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은 보안대에서 의심 물품으로 분류될 수 있고 그 순간부터 기기 자체가 비행기에 못 오르게 됩니다. 집에서 충전하는 걸 깜빡했는데 라는 사소한 실수가 공항에서는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유럽에서는 전원이 켜지지 않는 카메라가 압수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도 규정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와트시라는 단위입니다. 100와트에 이하 문제 없음. 160와트 아래 항공사 사전 승인 필요. 160 너프아이브 초과 비행기 탑승 자체가 금지.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보조 배터리가 몇 와트인지 모른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20mAh 허크짜리 배터리는 3.7V 기준 약 74W라 문제없지만 그 이상 고용량 제품은 규정을 넘길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보조 배터리가 압수되면 마음도 상하고 여행 중 충전 문제로 더 큰 불편을 겪게 되죠. 또 하나 새롭게 강화된 규칙은 기내에 가져갈 수 있는 전자기기와 배터리 개수 제한입니다.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15, 20개로 제한되는데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이어버드, 스마트워치, 카메라 보조 배터리 등을 세다 보면 생각보다 개수가 빨리 차죠. 전자기기를 많이 들고 다니는 여행 스타일은 이제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행 고수들이 실천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모든 전자기기를 전날 밤에 80, 100%까지 충전해두기. 둘째, 보조 배터리와 케이블은 가방 맨 위에 두기. 보안 검색대에서 쉽게 꺼낼 수 있게. 셋째, 각 기기의 배터리 스펙과 치어, MAH를 사진으로 찍어 저장해두기. 질문 받았을 때 바로 보여주면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는 여행에서 꼭 필요한 친구지만 규정을 모르면 가장 위험한 짐이 되기도 합니다. 2026년에는 전원이 켜지는가, 배터리 용량이 규정에 맞는가가 여행의 출발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규칙은 최근 여행자들 사이에서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 캐리어, 배터리 탈착 규정입니다. 겉보기엔 아주 편리하고 현대적인 캐리어들이지만 2026년부터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아예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배터리가 반드시 분리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이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여러 항공사에서 스마트 캐리어의 내장 배터리로 인해 연기가 발생하거나 작은 화재가 일어난 사건이 보고되면서 이대로는 위험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죠. 특히 일부 저가형 스마트 캐리어는 배터리가 내부에 납땜되거나 볼트 고정되어 있어 분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제품을 들고 공항에 가면 결국 캐리어를 비워서 맡기거나 아예 가방 자체를 놓고 가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보안 요원들은 단순히 분리 가능하냐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직접 배터리를 빼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황하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어 미리 연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미국 공항에서는 배터리 탈착 방법을 설명하지 못한 여행객들이 장시간 보안 검색에 묶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행 전날 배터리를 50% 이상 충전해두고 탈착 슬롯 주변 먼지를 한번 닦아주세요. 깨끗해야 분리가 더 수월하죠. 둘째, 배터리를 직접 빼는 연습을 해두세요. 손으로 가볍게 누르면 빠지는 구조인지, 작은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기존 스마트 캐리어를 계속 쓰고 싶다면 리모델링 키트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일부 브랜드는 구형 모델의 탈착식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키트를 제공하는데 이걸 놓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시청자분들은 이 가방을 몇 년이나 잘 썼는데 왜 이제 와서 안 된다는 거야 하고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불편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장치라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리튬 배터리 하나가 불에 타면 기내에서는 대처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2026년의 여행은 스마트한 기술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배터리 하나 때문에 여행이 망치는 일이 없도록 꼭 지금부터 점검해 두세요. 마지막 7번째 규칙은 많은 여행자들이 실제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 바로 기내 선반, 오버헤드 빙쟁입니다. 2026년이 되면 이 공간은 말 그대로 하늘 위의 전쟁터가 됩니다. 항공사들은 좌석수를 늘리고 회전 시간을 줄이며 비행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 하고 승객 수는 점점 더 많아지죠. 그 결과 선반 공간은 빠르게 차고 뒤늦게 탑승하는 승객은 어쩔 수 없이 가방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특히 기본 요금, 베이시크 이코노미로 예약한 승객들은 탑승 순서가 거의 마지막이라 공항에 일찍 도착해도 선반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50대 이상 시청자분들이 일찍 왔는데 왜 내 가방은 못 들어가는 거지? 하고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많죠. 승무원이 선반 공간이 꽉 찼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동안 신경 써서 정리한 캐리어가 바로 태그가 붙어 아래 화물칸으로 내려갑니다. 운이 나쁘면 도착 후 짐이 늦게 나오거나 심지어 충격으로 손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피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탑승 그룹이 호출되면 바로 줄에 서기.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쉬다 갈까 하는데 그 잠깐 사이에 선반 공간이 순식간에 다 차버립니다. 둘째, 기내용 캐리어 외에 좌석 아래에 들어가는 개인 가방을 하나 준비해두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권, 약, 전자기기, 귀중품 등 꼭 필요한 물건을 넣어두면 혹시 캐리어가 갑자기 맡겨지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들은 잃지 않게 되죠. 셋째, 동반자와 함께 여행할 때는 캐리어를 공유하는 전략입니다. 두 명이 각각 캐리어를 들고 타면 선반 공간이 2개 필요하지만 한 개만 들고 나머지는 개인 가방으로 구성하면 공간 경쟁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이건 항공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꿀팁이죠. 사실 오버헤드빈 문제는 여행자 입장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입니다. 앞사람이 공간을 너무 많이 쓰거나 내 차례가 됐는데 이미 꽉 차 있으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여행 시작부터 기분이 가라앉죠. 하지만 규칙을 미리 알고 조금만 준비하면 이런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의 여행은 이제 단순히 표만 있으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작은 준비가 편안한 여행을 만들고 빠른 판단이 여러분의 시간을 지켜줍니다. 선반 공간을 잘 잡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여행 만족도는 정말 크게 갈립니다. 결국 준비된 사람이 더 편하게, 더 여유롭게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